자, 오늘은 확률의 정의 5, 6, 7이 확률이죠. 5, 6, 7단원이 확률. 그 다음부터가 통계인데 확률의 정의 5단원은 새로 배우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이 없어. 6단원도 뭐 거의 그렇고 7단원에서 배울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5단원은 그냥 확률의 정의, 제목이 벌써 확률의 정의잖아. 확률이 뭐예요?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열조합을 써서. 그래서 5단원, 오늘은 5단원을 이제 하루에 다 끝내고 연습 문제까지 다 해버리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78쪽에 보면 시행, 표본공간, 사건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 자, 시행이라는 거는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동전을 던지는 시행 이런 겁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사건을 발생시키는 행위, 시행이고 자, 표본공간이라는 용어는 알아둬야 되겠다. 표본공간.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이제 표본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자, 78쪽에 밑에 한 쭉 내려가면은 본문 중간쯤부터 보면은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지. 자, 이와 같이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말이 어렵죠. 수학적으로 그냥 정의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운 거야.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그럼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자, 이제 표본공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러니까 집합으로 말하면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의 표본공간은 뭐야? 1, 2, 3, 4, 5, 6이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그 다음에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표본공간은 앞, 뒤. 근데 동전 두 개를 던지면 그때 표본공간은 앞, 뒤, 뒤, 앞, 뒤, 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전체의 집합이 표본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것은 시행의 결과물을 말하는데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역시 또 말이 어려워요. 아니, 동전을 던지는 시행, 동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뭐야? 앞하고 뒤하고 두 가지죠.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가지죠. 그 하나하나가 사건인 거예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게 표본공간인 거고. 자, 79쪽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이것은 사건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만든 용어들인데 근원사건은 표본공간의 원소 하나하나를 근원사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그러면 자, 표본공간은 뭡니까?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표본공간은 1, 2, 3, 4, 5, 6 이게 표본공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봤을 때 그 하나하나를 근원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사건은 6개가 되는 거지.
요거 하나하나가 근원 사건이에요. 전체 집합, 근원 사건. 자, 그러면 전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표본 공간을 사건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낼 때 얘는 전 사건인 거예요.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전 사건. 그럼 공사건은 뭐야?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공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걸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용어는 표본 공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집합이라는 말 대신에 확률에서는 사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기호는 다 집합기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집합이라는 말을 안 하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79쪽에 합사건, 곱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합사건은 집합으로 말하면 합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나오는 사건하고 또 이러이러한 일이 나오는 사건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사건을 집합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 집합이라는 말 대신에 사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기호로는 다 집합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걸 A라고 하자. 그럼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 2, 3이겠죠. 이게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3 이하의 눈 또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런 건 합사건이에요. A하고 B의 합사건. 그러니까 3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짝수가 나오거나 합사건이죠. 그러면 합집합하면 돼요. 1, 2, 3, 4, 6. 이 합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합사건은 집합으로 말해서 합집합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교집합이지. 근데 확률에서는 그러면 이게 합사건이니까 이게 교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교사건이라고 안 하고 곱사건이라고 그래요. 곱사건. 자, 요거는 합사건. 합집합이니까 합사건이구나. 근데 이거는 교집합인데 교사건이라고 안 하고 곱사건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확률로 계산을 할 때 요 합사건은 확률이 더하기로 이루어지고 요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확률이 곱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곱사건이라고 용어를 이름을 붙였어. 그럼 이거는 3 이하의 눈이면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죠. 그럼 교집합이니까 2밖에 없나? 이거예요. 그래서 합사건은 합집합이고 곱사건은 그냥 교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용어가 자 80쪽에 배반사건이에요. 얘는 중요한 용어예요. 자, 배반사건. 두 사건이 배반이다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배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구나. 그럼 그게 배반사건입니다. 자, 집합에서는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확률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곱사건이라고 그래. 곱사건. 이건 뭐라고 그래? 공사건이에요. 아, 곱사건이 공사건이구나. 근데 자꾸 이걸 써서 익숙해지기 전에는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이구나.
겹치는 게 없구나. 교집합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두 사건을 공사건,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얘기할 때는 사건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느낌으로는 그냥 교집합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보고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합에서는 뭐라 그러지? 서로소라고 그러죠. 서로소. 집합에서는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이 서로소라고 그러지. 확률에서는 배반 사건이라고 용어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여사건은 뭐겠어요, 그러면? 사건 대신에 집합이라는 말을 바꿔서 써봐. 여집합이구나, 이거 여사건.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걸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A의 여사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두 사건 A, B가 자, 배반 사건이면 여사건이다.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다. OO, OX, XO, XX. XO? 배반 사건이면은 여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여사건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두 사건이 서로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입니까? 그렇죠. 자, 이게 A라면 이게 B. A의 여집합이 B, B 여집합이 A 이런 관계죠. 그럼 이게 서로 여사건 관계예요. 여사건은 이래도 여사건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A고 이게 B 이래도 서로 여사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두 사건은 여사건이니까 서로 여집합 관계니까 교집합이 없겠죠. 예,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거는 표본 공간, 그 다음에 배반 사건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냥 쭉 그렇군 하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사건이라는 말은 집합을 대신해서 확률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사건 대신에 그냥 집합, 문제를 풀 때는 집합기호를 써가지고 집합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81쪽. 먼저 81쪽에 밑에 그 빨간 글씨들이 있죠. 정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집합과 사건의 대응관계. 자, 표본공간. 표본공간은 뭐였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전체들의 집합이 표본공간이에요. 이 표본공간은 사건으로 말하면 전체 집합, 전사건입니다. 전사건. 자, 공집합은 공사건이라고 얘기하고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건 다 그냥 1, 2, 3, 4, 5, 6에 대한 부분집합이잖아. 자, 근원사건은 표본공간의 원소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본 것이 근원사건들이고 자, 교집합은 곱사건, 합집합은 합사건, 여집합은 여사건 그 다음에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1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I로 나타내자. 표본공간 S. 자, 표본공간은 뭐야 그러면? 1, 2, 3, 4, 5, 6이 나올 테니까 I가 나올 때 이 I래매. 그럼 표본공간은 E1, E2, E3, E4, E5, E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 2, 3 나오는 거니까 E1, E2, E3.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만 보면 될 것 같아. 4번. 자, A와 서로 배반인 사건. A가 뭐였죠?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지. 그러면 1, 2, 3이 나오는 사건하고 배반이래요. 그럼 뭐야? 1, 2, 3 빼고 4, 5, 6 나오면 되는 거예요. 4, 5, 6. 그러니까 4, 5, 6의 부분집합. 4하고 5하고 6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니까 뭐? 8개예요. 그래서 공사건도 여기서 이제 요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얘는.
표본 공간이 자,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A가 1, 2, 3이야. 그러면 A와 배반 사건은 A하고 배반인 사건은 뭐냐면 A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되는 거니까 X는 뭐 4하고 5하고 6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X는 이것도 되는 거야. 이것도 공사건도 되는 겁니다. 공사건은 공집합은 얘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니까 공집합도 A하고 배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건 그 다음에 4, 5 그래서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5, 6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에서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확률의 정의 82쪽. 자, 확률이 뭐니?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지금 엄밀하게 82쪽 밑에서는 확률의 정의를 기본적으로 뭐라고 나왔어요? 표본공간 S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 그게 그냥 확률인 겁니다. 자, 83쪽에 확률 1과 0의 의미. 얘기할 것도 없지. 확률이 1이다 뭐야? 반드시 일어나는 거고. 확률이 0이다. 절대 안 일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이 확률이 원래 이렇게 세 수로 나뉘어지는데 책에서는 보통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만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정석에는 이 기하적 확률도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 기하적 확률이 교육 과정에서 지금 거의 제외가 되다시피 해서 자사고 같은 데서는 내신에서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문제지에 보면 가끔 가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분의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예요. 그 수학적 확률이죠.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왜 2분의 1인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이 몇 개야? 1, 2, 3, 4, 5, 6개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근원 사건은 2, 4, 6, 3개지?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 그러니까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설명만 딱 듣고 끝냅니다. 통계적 확률이 시험에 나온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문제지에는 가끔 가다가 있긴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는 100% 수학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확률,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럼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확률이 얼마니라고 기상청에서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따진 거야? 지금까지 기상 관측 이래로 크리스마스 날이 뭐 기상 관측이 한 120년 이루어졌다면 120년 중에 크리스마스 날 눈 온 날이 몇 년, 그러니까 몇 분의 몇, 대략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근데 원래는 자, 이 물컵을 이걸 던졌어.
그럼 얘가 이렇게 딱 쓸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얘가 요렇게 딱 똑바로 설 확률이 얼마냐 알고 싶어요. 물론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이라면은 특정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설 확률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많이 던져보면 되죠. 많이 던져보면. 근데 내가 과제를 내줬어. 야, 이거 확률 구해봐.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야? 라고 해서 다음날 모였어. 그랬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 2분의 1입니다. 그래? 어떻게 했는데? 두 번 던졌는데 한 번 이렇게 섰는데요. 또 한 학생은 3분의 1입니다. 어떻게 했는데? 저 300번 던졌는데 100번 이렇게 섰습니다. 또 한 학생이 5분의 1인데요. 어떻게 했는데? 전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5만 번 던졌는데요. 10,000번 이렇게 섰어요. 누구 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던진 사람 말 믿는 거예요. 걔가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수학적 확률이에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올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수학적 확률인데 그러면 동전 두 번 던지면 딱 한 번 앞면이 나오나?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그렇지 않죠. 두 번 다 앞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둘 다 뒷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시행 횟수를 크게 하면은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면 그 시행 횟수 분의 앞면이 나온 횟수의 그 비율이 점점 2분의 1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있을 때 이 상대도수죠. 이 비율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동전을 예를 들었을 때 이거는 던진 횟수고 이건 앞면이 나온 횟수인데 이 비율이 시행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2분의 1하고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뭐에 가까이 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 수준에선 증명을 못 하는데 고수들이 증명해 놨습니다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렇군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원주율 파이 이게 무리수다. 이 무리수인 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 증명 못 하죠. 근데 얘가 무리수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리수라는 거는 고수들은 수학의 고수들이 다 증명을 해 놓은 거고 우린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번 던진 사람보다 5만 번 던진 사람 말을 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0만 번 던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그러면 뭡니까? 통계적 확률은 원래 극한을 취해서 그 극한 값이 통계적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려면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럼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확률은 지금은 한 120분의 몇인데 100년 후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100년 후에는 또 바뀌는 거예요. 220분의 몇 이렇게 바뀔 테니까. 그런데 기상 관측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근데 작년에 눈이 와서 크리스마스 날.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확률이 100%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시행 횟수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크면 클수록 더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시행 횟수가 적당히 크면 그때의 상대도수, 그때의 비율을 그냥 통계적 확률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 관측이 한 2, 30년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래? 2, 30년 정도면 그냥 확률 따져도 되겠네. 믿을만 하겠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100년, 120년이면 더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그것도 사실 주관적일 수 있지만 n이 충분히 크면
그 시행 횟수분의 특정한 사건이라는 횟수인 상대 도수 그 비율을 그냥 통계적 확률로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84쪽의 그 기본 정성 밑에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는 거는 6번 던질 때 한 번은 반드시 1이 나온다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6번 던질 때 1의 눈이 6번 모두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던지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의 비율이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시행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니까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를 통계적 확률로 잡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물학 같은 경우에서도 실험 같은 거를 할 때 여러 번 실험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완두콩이 무슨 색깔하고 무슨 색깔하고 교배를 했는데 무슨 색깔의 완두콩이 나오고 이런 걸 여러 차례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통계적 확률로 잡는 거죠. 통계적 확률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문제지에 가끔 가다가 나오기는 하는데 수학적 확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은 이거는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원판을 딱 돌렸어. 딱 찍어. 딱 찍었어. 당첨이지. 원판을 딱 돌렸는데 딱 찍었는데 당첨될 확률 얼마야?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이게. 옛날에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그러다가 요즘은 또 기하적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당첨될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 기하적 확률이 이런 겁니다. 넓이분의 넓이 아니면 길이분의 길이 이런 것이 기하적 확률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되고 정석의 기하적 확률이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따로 설명 안 하겠어요. 교과에서 빠져가지고. 자, 85쪽을 보면은 85쪽의 문제들은 너무 쉬워서 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86쪽으로 가요. 흰 공 3개하고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하나의 공을 공을 한 개 꺼내면 이건 초등학교 문제예요. 자, 공이 전부 몇 개야? 8개. 흰 공이 몇 개야? 3개. 근데 하나 꺼낸다며. 그럼 꺼낸 게 흰 공일 확률은 당연히 8분의 3이죠, 그냥. 자, 2개나 3개나 2개 이상 꺼낼 때가 조합이 필요한 거지.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이 얼마니? 자, 여기서 흰 공이 3개고 붉은 공이 5개야. 몇 개 꺼낸다고? 2개를 꺼내요. 꺼낸 게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이야. 그러면 공이 전부 몇 개? 8개. 자,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쪼물락쪼물락 하다 보면 몇 개가 잡히지? 8개가 잡히지, 손에. 8개가 잡히지. 여기서 몇 개를 꺼내지? 2개를 꺼내요. 2개를 꺼내면 이거 꺼내느냐, 이거 꺼내느냐, 이거 꺼내느냐, 이거 꺼내느냐, 이거 꺼내느냐가 있으니까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 가지수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꺼낸 거 2개가 모두 다 붉은 공일 확률이에요. 그럼 붉은 공은 5개가 있는데 요렇게 꺼내냐, 요렇게 꺼내냐, 요렇게 꺼내냐, 요렇게 꺼내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뭐야? OCE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의문을 품는 학생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보통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아니 붉은 거 꺼내는데 이게 OC가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뽑는 가지수잖아. 근데 똑같은 붉은 공 5개인데요? 그냥 이거 뽑나 이거 뽑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A, B, C, D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똑같은 붉은 공 5개에서 2개 뽑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거는 똑같은 색깔의 공을 5개를 뽑아갖고 만약에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다면 얘는 뭐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거 뽑아서 나열하나 이거 뽑아서 나열하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OC2로 합니까? 이거는 개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개체를. 우리가 손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8개가 쪼물락쪼물락 8개가 손에 잡히는데 그중에 2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2개를 잡느냐 이렇게 2개를 잡느냐 이렇게 2개를 잡느냐를 이거를 구별해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 흰 거 하나에 붉은 거가 2개야. 그럼 여기서 내가 2개를 꺼냈는데 둘 다 붉은 공이 나왔다. 그러면 요렇게 꺼내냐, 요렇게 꺼내냐, 요렇게 꺼내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3가지예요. 그게 3C. 그 중에서 요렇게 꺼내는 거가 붉은 거 2개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3C2분의 2C2.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꺼내냐, 요렇게 꺼내냐, 요렇게 꺼내냐가 있으니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똑같은데요.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개체가 몇 개냐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3번. 4개를 꺼내는데 꺼낸 게 흰 거 하나, 붉은 공 3개일 확률이야. 그러면 이번엔 4개를 꺼낸다고? 그럼 뭐야? 84죠? 4개 꺼내니까. 그런데 흰 거 하나, 붉은 거 3개. 그럼 흰 거 저 3개 중에 하나, 붉은 거는 5개 중에 3개. 그래서 확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순열조합이란 말이야. 순열조합. 가지수 구하는 거냐. 가지수분의 가지수니까 순열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순열조합을 이용해서 다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밑에 유제가 되게 너무 쉬운데 5-4 해보세요. 5-4. 됐어요. 갑니다. 네? 나왔어? 10개의 제품 중 3개의 불량품이 있다. 그럼 뭐야? X 3개, 동그라미 7개 해서 주머니에 싹 집어넣어. 그 그림을 그려서 보면서 하는 거야. 보면서. 그러면 10개 중에 2개 뽑으니까 10C2분의 2개가 모두 불량품은 3C2. 2번은 10C2분의 7C1 곱하기 3C1. 끝이죠? 자, 다음 페이지. A, B, C, D, E, F에 6개의 문자가 있는데 1번 이것을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맨 처음에 올 확률. 자, 그럼 A가 맨 처음에 온대. 그럼 뒤로 몇 개 오는 거야? 5개 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6개를 일렬로 나열해. 총 6팩이죠. A가 맨 앞에 오는 거는 A가 맨 앞에 오고 나머지 뒤에 막 자리를 바꾸니까 5팩이겠죠. 6분의 1입니다. 자, 일렬로 나열하는데 A, B, C가 2우탄인데요. 그럼 A, B, C 2우탄이니까 하나로 묶어. 자, D, E, F죠. 그러면 6팩 분의 A, B, C가 2우탄했어. 자, 하나야. 하나, 둘, 셋, 넷이야. 그럼 뭐야? 4팩이지. 그 다음에 뭐야? 얘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뭐야?
자, 3번.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하고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 자, 그럼 A하고 B 사이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세 개가 더 와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 A하고 B 사이에서 A하고 B가 대화를 하겠죠. 우리 사이에 뭘 하나를 집어넣자. 뭘 집어넣어? C, D, E, F 네 가지가 있겠지. 네 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 C가 왔다고 그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저 앞에서 했었잖아. A랑 B랑 자리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끝난 거야. 세팅이 끝난 거야. 그럼 나머지 D, E, F하고는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니까 4팩이 되는 거죠. 분모는 6팩인 거. 자, 이것을 임의로 원형으로 나열을 하는데 A, B가 이웃할 확률이 돼요. 자, 원형 나열이니까 분모는 5팩입니다. 근데 A하고 B가 이웃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A, B 하나 묶고 A, B, C, D, E, F예요. 자, 하나로 묶었으니까 몇 명이 된 거야, 이제? 몇 덩어리가 된 거야? 5덩어리가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덩어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4팩이고 A하고 B가 자리를 바꾸니까 2팩이 되겠죠. 5분의 2네요. 연습 문제에서 5-3번 해보세요. 됐어? 몇 번? 1번? 1번? 돼요? 5-3, 1번. 자, 기하적 확률은 하나만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 하나는 뒤에 가면은 통계에서 연속 확률 분포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서 그 얘기만 할게요. 90쪽에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내부의 한 점 P를 임의로 잡을 때 삼각형 ABP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에요. 자,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 내부에 점 P를 잡아. 그래서 ABP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찾아보자 이거야. 대충 눈대중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P가 여기 있어. 둔각삼각형 되겠어? 예각일 것 같아. 예각삼각형일 것 같아. 그지?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둔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디에 있으면 둔각삼각형이고 여기 어디 있으면 예각삼각형일 거야. 그죠? 그러면 둔각이냐 예각이냐를 결정짓는 순간이 직각삼각형이 될 때예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때는 어디 있을 때일까? 요게 지름이라고 생각할 때
요렇게 되면 P가 여기 있으면은 요건 90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지? 반원이니까.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P가 여기 찍히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죠. 아, 예각이구나.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여기네요. 여기. 이쪽이 둔각이네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크기는 상관이 없죠.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우리가 1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요 넓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야? 정사각형 넓이 4. 그럼 요 반원의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이니까 요거죠. 8분의 파이예요. 자, 삼각형 ABP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그러면 어디에 점이 찍히면 돼? 여기에 점이 찍히면 되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야? 4 분의 저 노란 부분의 넓이는 4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삼각형 ABP가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에요. 얼마입니까? 응? 4분의 파이?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하고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하고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하고 더하면 1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뭐야 확률?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영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1이잖아.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야. 분명히 여기에 점이 여기 찍히면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럼 제로가 아니라 한 0.001이라면 이쪽을 조금 빼든지 이쪽을 조금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니 이걸? 이 확률이 왜 제로가 되냐 하면은 기하적 확률은요. 지금 이 기하적 확률은 넓이분의 넓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럼 그거부터 물어볼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이 테두리가 들어가니 테두리는 안 들어가니? 어? 테두리 들어가면 안 되나? 정사각형 넓이에서? 정사각형 넓이는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조금 더 더해 줄까?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했어요. 이 넓이 구하려고 그래. 적분했습니다. 그러면 적분 변수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범위 적분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 이 선은 넓이가 제로예요. 이 테두리 들어가 봤자 넓이는 제로예요. 이 선의 넓이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넓이분의 이 노란 부분의 넓이나 전체 넓이분의 이 반원 쪽의 넓이는 값이 존재하지만 직각삼각형 부분은 전체 넓이분의 이 선은 넓이가 제로예요. 그래서
직각삼각의 넓이는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점이 찍히면 직각삼각이 되는데, 그죠? 하지만 직각삼각의 넓이가 제로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뒤에 가면 이제 연속 확률 분포를 우리가 배우는데, 여기가 시계판이야, 시계판. 바늘이 있어, 바늘이. 바늘이 하나 고장난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을 땅 쳤더니 바늘이 막 돌아. 바늘이 막 돌다가 12시하고 1시 사이를 가리킬 확률이 얼마야? 바늘이 막 돌다가 12시하고 1시 사이를 가리킬 확률 12분의 1이죠. 12분의 1. 전체 넓이분의 요 부채꼴의 넓이로 해도 되고 이 둘레분의 요 길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바늘이 12시하고 1시 사이를 가리킬 확률은 12분의 1입니다. 바늘이 12시를 정확하게 가리킬 확률은 얼마죠? 0입니다. 바늘이 12시를 가리킬 확률이 제로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12시에서 12시 얼마 그 사이에서 머물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확률이 존재하는 거지, 특정한 순간을 가리킬 확률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속 확률 통계에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얘기예요.